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종우 교수님의 미래교육 칼럼,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특히 그 광고계의 거물이죠. 로리 서더랜드. 이분의 테드 강연, 광고쟁이에게 배우는 인생 교훈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여기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칼럼이 바로 그 서더랜드의 통찰을 가져와서 인식의 힘,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짚어주고 있죠.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또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시각, 이걸 얻는 게 이번 딥 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서더랜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식된 가치가 때로는 실제 가치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나 문제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인식의 힘이겠네요. 네. 광고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가치를 만든다. 서더랜드의 이런 주장이요. 칼럼은 이걸 또 교육에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그렇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가 확 달라지는 거. 네네. 이것도 결국 학생들이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 문제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기서 사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플라시보요? 약효 없는 약인데 효과가 나타나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기대, 그러니까 인식이죠. 그게 현실 경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마주하는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칼럼에서 잠깐 언급된 UI, UX 디자인이나 브랜드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인식 설계 능력이라는 건요. 결국 사용자의 경험이나 제품에 대한 느낌, 이걸 좋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기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설계하는 것. 아하. 이게 바로 서더랜드가 말하는 그 인식의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인식의 힘을 이해하면 문제 해결 방식 자체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 유명한 기차역 사례가 딱 떠오르는데요. 서더랜드가 소개했던 거요. 네네, 유로스타였죠 아마. 맞아요. 기차 속도를 높이는데 막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는 대신에요. 플랫폼에 거울이나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서 승객들의 지루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렇죠. 기술적인 개선 없이도 사람들의 경험,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바꾼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기차 지연 시간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요. 이것보다 오히려 승객들이 느끼는 지루함, 이 주관적인 경험이 어쩌면 더 본질적인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의 전환인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항상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근본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해결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해결해야 할 대상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식은 아닐지 말이죠. 정말 문제의 정의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더랜드가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 비물질적 가치의 부상.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가치가 꼭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편리함, 즐거움, 아니면 심리적인 만족감, 소속감 같은 거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때로는 물질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비싼 명품 가방이 단순히 물건 담는 기능을 넘어서 어떤 자존감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것처럼요. 아하, 그렇죠. 그 느낌, 그 상징성, 네. 미래 사회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해질 겁니다. 더 중요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미래 교육 역시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경험이나 관계, 성장, 웰빙 같은 이런 비물질적 가치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측정하긴 어렵지만 실제 삶에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것들.
맞아요. 실제 우리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비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추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오늘 신종우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서 로리 서더랜드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에 정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였죠. 단순히 더 빠르게나 더 많이 이것만 외치기보다는요, 때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그리고 합리성 너머에 있는 인간의 심리나 비물질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것이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미래 문제들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그런 미래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인식의 지혜랄까요? 이걸 활용해서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가치를 만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